박해일, 강혜정 주연의 영화 연애의 목적이 스타워즈 에피소드 3와의 예매율 경쟁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솔직한 대사 때문에 예고편부터 심의가 반려됐던 이 연애의 목적. 자, 과연 어떤 영화인지 필름 2.0 한승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도대체 얼마나 노골적이길래 심의에 반려될 정도인가요? 네. 그 소위 말하는 18금 대사라고 하죠. 그 미성년자들이 듣기에는 좀 곤란한 대사들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에 반려됐고요. 영화 속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 방송에서는 또 마찬가지 이유로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음담패설. 이런 얘기인가요? 음담패설이라고 생각하기 쉬울 텐데요. 네네. 음담패설을 하나도 거의 안 썼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는 음담패설보다는 그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는데 그 솔직한 감정이 너무 적나라해서 듣기에 좀 거북한 그런 대사들이 많습니다. 음담패설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섹스 코미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장르에서는 음담패설을 좀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는 섹스 코미디나 뭐 로맨틱 코미디보다는 결국 보고 나면은 이제 연애 심리, 남녀 간의 연애 심리를 그린 멜로드라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박해일 씨 영어 선생님을 출연을 하는데요. 이 교생인 그 강혜정 씨와 이렇게 그 밀고 당기는 사랑의 그 심리 게임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영화 선생님으로 출연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박해일 씨는 6년 동안 사귄 그 애인이 있거든요. 근데 자꾸 강혜정에게 이렇게 그 집요하게 꾸시죠. 그러니까 강혜정이 이제 하는 말이 왜 6년이나 사귄 여자 있으면서 왜 나한테 자꾸 이러냐 뭐 이렇게 하니까 박해일 씨 대답이 좀 걸작입니다. 제가 연기는 못하겠는데 걔는 그냥 부모 같고 자식 같은 사이다. 근데 난 너가 너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너무 오래된 여자친구이기 때문에 그냥 가족과 같다라는 그냥 설렘이 약간 없기 때문에 너에게 관심을 가진다 이런 뜻인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부모 같고 자식 같다. 표현이 좀 그러네요. 뭐 일명 왜 오래된 연인들이 자주 쓰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아니면 뭐 부부들 사이에서도 쓰는 그렇죠. 그런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오래된 연인에 대한 또 재밌는 그 영화가 있는데요. 봄날은 간다. 보셨죠? 봤죠. 봄날은 간다에서 맨 처음에는 이제 오래된 연인서부터 시작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서로 이제 사귀다가 좀 이제 그 점점 오래되면서 긴장이 없어지죠.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도 점점 적어집니다. 근데 그 어느 날 마음이 좀 약간 심란해진 지금은 좋은 시절이고요. 그렇죠. 심란해진 유지태가 그 이영애에게 나 좀 바람 좀 쐬고 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영애가 하는 말이 무슨 바람이야 집에 가서 라면이나 끓여 뭐 이런 식으로 아주 퉁명스럽게 대꾸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유지태가 화가 났죠.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기억나세요? 라면으로 보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말들은 음담패설이라고는 볼 수 없죠. 그렇지만 이렇게 어떤 그 연애 심리의 전곡을 찌르는 맨 처음에는 라면 먹고 갈래요? 라고 하면서 꼬셨잖아요. 이영애가. 그런데 이제 라면만 계속 끓이라고 하고 자기 마음이 지금 좀 심란하고 좀 뭔가 그 사랑을 이제 따뜻한 마음을 갈구를 하는데 라면이나 집에 가서 끓여라 이렇게 하니까 넌 내가 라면으로 보이냐 이런 말을 하죠. 근데 그 봄날은 간다 같은 경우는 많은 그 사랑을 받았던 영화고요. 그렇죠. 또 어느 부분에서 공감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여자분들은 맞아 여자에겐 저런 심리가 좀 있어 이런 거. 그러세요? 약간 공감을 하는. 그 남자들도 사실 공감 많이 했죠. 왜냐면 이제 여자가 꼬셨는데 이렇게 좀 돌아서는 것처럼 보이니까 뭐 유지태 씨가 이제 사실상 더 그 봄날은 간다에서 더 유명했던 대사는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그랬죠. 어떻게 변하니 그러면서 이제 그 조금 어린 연하의 연인으로 나왔던 이제 유지태 씨가 이게 눈물을 머금는 장면 뭐 그런 것들이 인기가 사랑을 받았었는데 이런 뭐 연애 심리를 나타내는 그런 영화들이 많잖아요. 그 뭐 최근작만 보자면은 스캔들 조선 남녀 상열지사. 이 영화는 이제 시대 자체는 조선 시대로 갔지만 그
배용준 씨가 좀 선수죠, 말하자면. 맞죠. 조언이라는 역할로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재미있는 대사들이 되게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감우성 씨와 엄정화 씨가 출연했었던 결혼은 미친 짓이다. 엄정화 씨가 나는 안 들킬 자신 있어. 그러면서 이제 두 집 살림을 하는 그런 여자로 나오는데, 그런 영화들이 같이 이렇게 성공한 영화들의 그 명대사들이 한마디씩 다 있습니다. 네. 무릎을 치게를 하는데 그게 이제 대사가 너무나 이렇게 문학적으로 뛰어나다. 라면 먹고 갈래요? 이게 문학적으로 뛰어난 대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 보는 관객이 영화를 보면서 자기의 어떤 경험이나 체험들을 투영하게 될 때 맞아. 저랬어. 저 심정이야. 이거를 굉장히 일상적이면서도 네. 예, 간결하면서도 네. 대단히 훌륭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보고 나면 맞아 이렇게 네.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하는 그런 네. 대사들이 많죠. 그래서 앞서 이제 보여드렸던 봄날은 간다나 결혼은 미친 짓이다, 네. 스캔들 같은 영화들, 이런 영화들을 보면은 보통의 로맨틱 코미디라는 것은 좀 약간의 갈등 같은 건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사랑이 달콤한 것이다. 네. 이제 좀 환상적인 면들을 많이 보여주게 되는데 이런 연애 영화는 사랑이 달콤할 뿐만 아니라 떨떠름하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 그리고 이렇게 좀 꼭 해피엔딩만을 고집하진 않는 그런 엇갈리는 네. 감정에서 이제 끝나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죠. 네. 그러니까 연애의 감정을 좀 심리적으로 풀어본 영화들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려면 네. 그 주연 배우들이 아무래도 앞에서 스캔들 같은 경우는 남녀 배우 배용준 씨나 또 전도연 씨 같이, 이미숙 씨 같이 좀 약간 연배가 있고 사랑을 해봤을 것 같고 또 이영애 씨가 마찬가지고. 근데 이번 연애의 목적 같은 경우는 두 배우가 좀 약간 그런 심리를 표현하기에는 약간 어리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그렇죠. 박해일 씨는 지금 한 29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강혜정 씨가 어리죠. 네. 네. 23살, 4살 정도 됐습니다. 네. 근데 영화 속에서는 박해일 씨는 26살의 그 선생님으로 나오고요. 네네. 강혜정 씨가 학교를 좀 오래 다녀서 교생을 늦게 시작하게 된 27살의 교장 선생님으로 나오게 돼요. 근데 예. 실제 연령이나 영화 속 배역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두 배우는 연애의 희노애락을 얘기하기보다는 네네. 그냥 이렇게 좀 약간 밝은 톤의 그런 영화에 어울리는 좀 어린, 연기적으로 좀 경력이 적고 어떤 스타 파워라고 할까요? 그런 면에 있어서도 좀 아직은 살인의 추억이나 올드보이에서 주목을 받았지만 어떤 배우인지 좀 약간 무정형의 상태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영화 속에서 거의 두 사람 말고는 다른 배우가 등장하지 않을 정도로 두 사람에게 모든 것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두 배우가 거의 실제로도 벌거벗었지만 벌거벗었다. 그만큼 이제 배우로서 많은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거의 연기의 몰입도가 굉장히 강했다. 이런 것들인데요. 울고 불고 싸우고 부둥켜 안고 참 연애하면서 있는 일들을 굉장히 이렇게 실감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배우가 들으면 좀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말하자면 좀 노스타. 네, 노스타 영화라고 좀 그렇게 생각한 분들도 있을 텐데 상대적으로 이제 스타 파워가 좀 약해서 일반 시사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반응이 제가 생각한 것처럼 좀 좋았던 부분이 많고. 근데 오히려 그런 게 더 신선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네. 오히려 빅스타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이 어떤 고정관념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재밌게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요즘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마라톤에서 조승우 씨나 다른 영화, 요즘 드라마도 그렇고 네. 금순이 같이 이렇게 빅스타는 아니지만 굉장히 인기를 끄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은 이제 일단 긍정적으로 볼만하죠. 스타다 아니다 이런 것을 가르는 기준이 어느 정도여야 될지, 이것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은 있는 건 아니지만 네네. 조승우 씨나 박해일 씨, 강혜정 씨는 영화 신인 시절부터 굉장히 이렇게 제목으로 기대를 많이 받긴 했었습니다. 그랬었죠. 예. 이미 연기력도 탄탄하고 네네. 그렇지만 어떤 영화를 만나서 자신의 재능을 활짝 펼쳐서
그 역에는 정말 잘 어울렸다. 새로운 모습이다. 이런 그 느낌을 주면서 이제 명실공히 이제 스타 대열에 오르는 건데 네네. 그게 바로 조승우 씨였고요. 예. 박해일 씨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좀 순수한 청년 그런 이미지였었는데 거의 이렇게 관객들이 자지러질 정도로 너무너무 능청스러운 그런 바람둥이 역할을 하게 네. 되고요. 강혜정 씨도 그 영화를 굉장히 잘 선택을 해서 그 올드보디의 미도 이미지가 워낙 굉장히 셌었는데 그랬었죠. 뭐 내면적으로도 되게 충실한 그런 연기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새로운 얼굴들 그리고 네. 또 새로운 얼굴들과 어울리는 영화의 기획, 새로운 기획들 이런 영화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근 아시겠지만 그 한국 영화 중에서 빅스타가 출연하고 굉장히 많은 제작비가 들였었고 네. 하지만 이렇게 관객들로부터는 별로 그렇게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던 사례들이 종종 있었는데 네, 그랬죠. 이렇게 좀 그 신선한 얼굴들, 네. 신선한 기획 이런 것들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연애의 목적이 과연 뭔가요? 제목이 연애의 목적이라 네.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너무 궁금해요. 배우들에게도 늘 가는 질문이 네. 연애의 목적이 뭐라고 뭐예요? 생각하세요? 뭐 답을 달달 외워갖고 다니는데 뭐 그래도 그 영화 자체에서는 연애의 목적을 안 가르쳐줘요. 이 영화에 대한 그냥 뭐 가장 각자 큰 느껴라 이런 뜻인가요? 네, 가장 큰 허탈함과 불만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연애의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연애의 목적이 없는데 연애의 목적이라고 제목을 달고 목적을 가르쳐준다는 건 조금 처음부터 좀 이상한 네. 거였었죠. 연애의 목적은 없습니다만 감독이 한재림이라는 감독인데요. 네네. 그 연출의 변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연애라는 것이 보통 이제 그 결혼하고 이렇게 대비를 시켜서 네네. 결혼은 뭐고 뭐 연애의 무덤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감독이 이제 독특한 표현을 썼는데 결혼은 이제 어떤 식으로라든지 적응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이민 같은 거다. 어디를 여기서 여기를 이동을 해서 네, 거기서 안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 이민 갔다 다시 돌아온 경우도 네. 있지만 어쨌든가 열심히 적응해야 되는 이민이다. 그렇지만 그 연애라는 것은 그냥 여행 같은 거라 네. 갔다 돌아올 수도 있고 뭐 거기 정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정착하는 거에 그다지 부담을 안 가져도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남는 게 없는데 추억만 남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야. 그래서 이제 아주 그러한 오묘한, 네. 세계관에 맞춰서 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 또 각자의 어떤 생각관으로 이 연애의 목적을 또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연애의 목적 오늘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나름대로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